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과 두 번째 파트로 망막 관련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가지 질환인데요. 제가 이 파트를 굳이 보통 뭐 이비인후과 할 때는 하나에 묶었잖아요. 이 파트를 따로 뺀 이유는 마이너 중에서도 굉장히 마이너한 파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시험에 안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파트는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총 출제 횟수예요. 총 출제 횟수고 심지어 최근에는 출제가 잘 안 되고 다 예전 문제들이고 예전 문제에서도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된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약간 제가 원래 중요한 거 이렇게 빨간색 그어드리잖아요. 빨간색을 어디에 그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을 정도로 굉장히 마이너한 파트이기 때문에 따로 빼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관심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뒷파트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정보만 앞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먼저 나이 관련 황반 변성. 그래서 우리가 보통 age 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서 ARMD 라고 말하는 나이 관련 황반 변성 같은 경우에는, 자, 먼저 망막을 보면은 망막을 이제 평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시신경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 옆으로 우리가 메인으로 보는 여기 이제 황반이 있죠. 그리고 황반의 그 정중앙 빛이 앞에서부터 딱 들어올 때 정확하게 상이 맺히는 우리가 시선의 정중앙 그 부분을 우리가 황반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정중앙인 요 부분을 우리가 한글로도 알면 좋으니까 중심화라고 하네요. 중심화인데 우리가 보통 포비아라고 부르죠. 중심화다. 포비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인데, 자, 우리가 빛이 정확하게 여기 이렇게 꽂히기 때문에 이 파트에는 굉장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퇴화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이 파트가 퇴화가 가장 먼저 일어난다. 퇴행성 질환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부분이죠. 여기 옵틱 디스크는 좀 지울게요.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망막은 크게 두 가지 층에 이루어져 있는데 벌써부터 마이너하죠.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게 감각 신경망막과 그 다음에 망막 색소상피라고 부릅니다. 말씀드렸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센트럴 레날 아테리, 우리가 망막의 가장 큰 혈관을 가장 큰 혈액을 담당하는 센트럴 레날 아테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중심화 부분은 이렇게 움푹하게 파여 들어가고, 만약에 요 뒤에 혈관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빛을 딱 받았을 때 그 혈관 때문에 시야가 방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깨끗하게 유지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이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황반 부분에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반의 특히 중심화 부분에는 굉장히 감각신경망막이 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혈관조차 없는 굉장히 얇고 투명한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퇴화로 인해서 지방과 단백질 이런 것들이 모아진 드루젠이라는 게 축적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축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가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퇴화로 인해서. 그래서 고령의 환자에서 딱히 뭐가 문제가 없는데 시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백내장을 의심하겠죠. 근데 수정체에도 뭐가 없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의심하는 게 요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 드루젠이 지방이 침착된 거기 때문에 약간 노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안저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옵틱 디스크가 딱 밝게 있겠죠. 자, 그 옆에 이제 시야의 중심 부분, 이쪽 부분이 황반인데요. 이 황반에 노란색 점들이 이렇게 막 찍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 점이 막 찍혀 있으면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거 드루젠이구나. 요거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히 해줄 게 없습니다. 퇴화하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해줄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얘가 만약에 여기가 드루젠이 너무 많이 쌓여서 여기 이제 허혈성 손상이 일어나 버리면은 이제 VGF가 막 하면서 여기에 신생혈관들이 막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원래 여기는 깨끗하게 혈관 없이 유지되고 있는 공간이었는데 혈관이 막 자라나니까 이 혈관 자체로도 눈이 잘 안 보이겠죠. 그런데 심지어 얘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혈관이 아니고 신생혈관이기 때문에 출혈도 많이 일어나고 삼출도 많이 일어나서 여기가 이제 붉게 막 불그스름하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막 붉게 이렇게 막 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삼출성 혹은 우리가 습성 ARMD라고 하고요.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이라고 하고요. 자, 이때는 시야에 굉장히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티 VEGF를 투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고령의 환자에서 시야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른 데는 딱히 큰 문제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안저 검사에서 요런 게 보이겠죠. 안저 검사에서 여기에 드루젠이 보이시죠? 노랗게 막 점점점 막 박혀 있는 거. 요게 이제 드루젠입니다. 그래서 안저 검사에서 드루젠이 보이면은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해야 돼? 라고 말하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해야 된다. 중요해서 화이트는 아니고요. 제가 항상 검사나 치료해야 되는 거 이렇게 끄니까 끈 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신생혈관이 발생되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삼출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는 심각한 시야장애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티 VEGF를 투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 투여 시기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팔로우업을 해줘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OCT죠. OCT 사진에서 보시면 사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OCT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황반이죠. 여기 황반이고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가 감각신경망막이고요. 여기가 망막 색소상피입니다. 그래서 망막 색소상피가 원래 이렇게 평평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볼록 볼록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드루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면은 우리가 나이 관련 황반 변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망막 박리를 해볼게요. 여기 자연스럽게 여기서 조금 해볼까요?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거 그림 두 번 그리기 귀찮으니까. 자,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반이 이렇게 있고 두 가지 층으로 감각신경 망막과 망막 색소 상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외상이라든지 특히 뭐 콘택트 렌즈라든지 이런 걸 쓰다가 여기가 손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움푹 파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파여버린 겁니다. 여기 이제 손상을 이렇게 받은 거죠. 요거 우리가 구멍이 뚫렸다라고 표현해서 열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막박리라고 할 때 대부분이 열공에 의한 망막박리이기 때문에 열공성 망막박리에서 열공성을 주로 생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것 때문에 있을 거기 때문에 보통은 열공성 망막박리 혹은 저희 수준에서는 그냥 망막박리다라고 해도 이 열공성 망막박리를 의미합니다. 자, 어쨌든 열공 여기 구멍이 뽕 뚫렸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 차 있는 게 이제 유리체가 차 있잖아요. 자, 이 유리체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냥 들어오면 좋은데 얘와 얘는 그냥 붙어 있는 거거든요. 이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 감각신경 망막이 망막 색소상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박리다. 그래서 망막 박리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크게 어떤 증상이 벌어지냐면 요 망막이 떨어져 나올 때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 튀어나오는 걸 우리가 신경적인 자극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도 빛이 없더라도 이 망막이 떨어지는 이 자극을 우리 눈이 빛이라고 착각해서 빛이 없는데도 반짝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광시증이라고 부르는데요. 광시증까지 용어를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떨어질 때 얘가 매끈하게 떨어지지 않겠죠. 두둑두둑두둑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찌끄레기들이 유리체 내부로 막 들어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막 유리체들이 막 떠다니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눈앞에 검은 점이나 눈앞에 검은 점 혹은 먼지가 떠다닌다. 이렇게 이걸 이제 비문증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여기가 황반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시야의 중심이란 얘기죠. 여기가 이제 중심이란 얘기죠. 보통 중심에 딱 손상받을 일은 없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손상 받아 쳐보세요. 그럼 이렇게 팍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안쪽보다는 바깥쪽부터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파고들 확률이 높겠죠. 여기 딱 붙어 있을 테니까 중앙을 부일수록. 그러면서 여기 바깥쪽부터 떨어지면서 바깥쪽부터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환자들이 검은색 커튼이 눈 주변이라 할까요? 이런 말이 없네요. 어쨌든 주변부라고 할게요. 주변부에 검은색 커튼을 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망막박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광시증 아니다 적자 빛이 없는데도 이제 반짝거림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은 점이나 부유물이 떠다닌다. 먼지라고 할까요? 먼지가 떠다닌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주변부에 검은 커튼을 친 것 같다. 커튼이 점점 들어오는 거죠. 이러한 말을 하면은 우리가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한 경우로 열공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야 이게 열공이네. 그리고 망막에 떨어져 나오고 있는 것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열공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검안경에서 이제 열공을 확인하면 진단하고 말을 바꿀게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다. 검안경으로 열공을 확인해서 진단하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열공을 봉합하면 됩니다. 열공 봉합 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레이저 광응고술을 사용한대요. 로 열공을 봉합하시면 되겠다. 요거 이제 조금 있다가 DR 할 때 조금 더 중요한데요.
그 레이저 광응고설이 뭐냐면 이제 레이저로 여기를 그 피부과 돌실 때 레이저 보셨죠? 여기 이제 레이저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찢지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막 찢으면은 손상을 받으니까 손상을 복구하려고 하다가 여기 막 섬유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요거 두 개를 붙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게 이제 망막 박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단 및 치료를 하겠다. 자,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네.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확인하시고 요거 보고 이거 망막 박리네 라고 알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망막 동맥 폐쇄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센트럴 레날 아테리 어클루전이라고 여기 뭐 신경과나 응급 보실 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두 줄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고요. 눈을 이제 옆으로 일단 이걸 좀 가져와 볼까요? 여기 눈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서 들어오는 게 센트럴 레날 아테리잖아요. 센트럴 레날 아테리. 그래서 우리 망막으로 얘가 이렇게 쫙 퍼지면서 우리 눈의 대부분의 망막에 굉장히 많은 양의 피를 공급해 주는 게 메인이 센트럴 레날 아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옵틱 디스크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쫙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깔리면서 여기 피를 막 공급해 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포비아 쪽에는 없고 그 다음에 또 피를 막 공급해 주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끝이냐? 아니죠. 그 여기 맥락막 코로이드에도 혈액이 있죠. 여기 뭐더라? 임페리어 어쩌건데. 하여튼 여기도 이제 맥락막 혈관이 이렇게 쫙 분포하고 있습니다. 얘는 굉장히 작은 혈관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림은 크게 그렸지만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눈의 피는 얘가 공급해. 얘가 메인 혈관이에요. 메인 혈관. 여기 빼고는. 자, 그런데 여기에 뭐 뇌경색이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혈전이라든지 이런 과거 이력이 있는 사람에서 여기에 혈전이 날아와서 콱 박혔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센트럴 레날 아테리 어클루전이라고 중심 망막 동맥 폐쇄라고 부르죠. 망막 중심 동맥인가요? 하여튼 그게 이제 폐쇄가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이제 다 작동을 안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피를 못 받으니까 창백하게 막 부종도 일어나고 허혈성 손상을 받아서 죽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창백해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 얘는 어차피 여기에 피를 안 받거든요. 네가 죽든 말든 뭔 상관? 나는 어차피 맥락막한테 받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이 다 창백해지는데 여기만 요 혈관으로 인해서 공급받는 게 보이면서 이쪽에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체리 레드 스팟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맥락막은 여기만 공급하냐? 아니죠. 여기도 공급합니다. 근데 차이가 뭐야? 여기는 이만큼 두껍기 때문에 여기 아래에 있는 불그스름한 빛이 혈액이 바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파여 있으니까 감각신경 망막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맥락막 혈관들이 그대로 보이면서 체리 레드 스팟으로 보이는 거다. 그게 이제 요거죠. 여기는 제가 간단하게 체리 레드 스팟이라고 쓰겠지만 원리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요 검사에서 체리 레드 스팟을 보이면은 우리는 망막 동맥 폐쇄, 중심 망막 동맥 폐쇄를 진단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이제 옵틱 디스크고요. 혈관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가 어디 막혔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체리 레드 스팟입니다. 빨갛게 보이죠? 주변은 창백한데 여기만 빨갛게 보이죠? 이게 이제 체리 레드 스팟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한 가지 더는 뭐냐면 또 말씀드리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시 가져와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망막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홍채죠, 홍채. 자, 그래서 신경에 보면은 우리가 반사를 할 때 빛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그 빛의 정보를 망막과 연결되어 있는 2번 옵틱 신경이 받아서 뇌로 보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는 3번 신경이 홍채의 명령을 보낸단 말이죠. 근데 얘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홍채는 멀쩡하죠. 근데 우리 아까 앞 시간에 녹내장 할 때는 얘가 지금 여기 안암이 증가하면서 홍채고 뭐고 다 나가니까 반사 자체가 저하되는 건데 얘는 지금 망막에만 피가 안 가는 거예요. 홍채는 또 다른 게 주죠. 이렇게 뭐 포스테리아 어쩌건데 하여튼 망막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2번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3번 신경은 멀쩡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오른쪽 눈, 여기를 왼쪽 눈이라고 쳐볼게요. 오른쪽 눈에 센트럴 레날 아테리 오클루전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여기 이제 빛을 비추면 이 오른쪽 눈에 2번 신경이 맛이 갔기 때문에 이 빛을 인식하지 못해서 동공 반사가 양쪽 다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멀쩡한 부분에 빛을 이렇게 비추면은 얘는 당연히 2번, 3번 다 멀쩡하니까 빛을 인지하고 수축까지 하겠죠. 동공 수축을. 자, 그런데 이 2번 신경이 뇌로 전달했다가 내려올 때는 3번 신경이 내려오니까 얘 3번 신경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얘 수축도 동공 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쓰자면은 이제 환측 빛반사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죠? 환측의 2번 신경 손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쉽게 말해서 이제 반대측의 정상측에 빛을 비췄을 때 환측의 간접 반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3번 신경이 멀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레날 아테리 어클루전의 조금 특징적인 소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그냥 그거 하시면 됩니다. 뇌경색에 준하는 이게 사실상 뇌경색이잖아요. 그래서 뇌경색에 준하는 치료를 뭐 항응고를 한다든지 뭐 혈전 제거를 한다든지 그거 아시죠? 그걸로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뇨 망막 병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통 요거는 이제 신장과 더불어서 망막일 때, 뭐 신장이 위험할 때, 뭐 검사 뭐 해야 돼? 이래서 안저 검사요. 요게 이제 주로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안과를 하고 있으니까 안과 파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우리가 옵틱 디스크가 이렇게 있고, 옵틱 디스크에서 혈관들이 쫙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도 뭐 있는데. 몰라. 안과 교수님 볼 것도 아니고. 어쨌든 혈관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서, 그 DM이 있으니까 미세혈관에 손상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미세혈관에 예를 들어 탄력이 감소하면 애뉴리즘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막 여기에 점 같은 게 이렇게 팍팍 생깁니다. 이거 우리가 마이크로 애뉴리즘, 미세 동맥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혈관이 작은 혈관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미세혈관의 손상으로 여기가 이제 막혔어. 그럼 이 뒤로는 허혈이 막 일어나겠죠. 미세혈관이니까 더 작아야 돼. 요 끝에 여기 이제 콱 막혔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손상이 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만큼의 허혈성 손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노란색이 막 이렇게 노란색이든 흰색이든 이렇게 점 같은 게 군데군데 막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면화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 동맥류나 면화반 같은 진단이 보이면 안저 검사에서 이런 게 보인다면은 우리가 DR이다라고 진단을 하고요. 치료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은 철저한 당뇨, 철저한 혈당 조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행이 안 되게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DR이 갈 때까지 갔어.
그래서 여기 막 미세 동맥류나 면화반 때문에 여기 혈관들이 많이 손상을 받으면은 V 혈관 내피 생성 세포가 막 분비될 거 아닙니까? 얘가 막 분비돼서 신생혈관을 사실상 이제 쓰레기 혈관들이죠. 쓰레기 혈관들이 막 이렇게 자라났어. 쓰레기 혈관들이 막 약하고 나약한 혈관들이 막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자라나면 자라나는 건데 이 자라나는 것 자체라도 물론 얘가 지금 DR이 갈 때까지 갔구나. 굉장한 허혈성 손상을 받고 있구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구나를 알 수 있는 그것도 증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가 갈 때까지 가서 옵틱 디스크 내에서도 혈관이 내에서 막 혈관이 막 보여.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미세혈관이 신생혈관이라고 표현할게요. 신생혈관이 막 생성되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요거를 증식성인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맞네요. 자신감을 가질 걸. 자, 증식성 DR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때는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때는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허혈성 손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신생혈관이 생기면 얘가 또 막 터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자 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범망막 광응고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망막을 레이저로 응고시키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지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남기겠죠? 항반을 남기고 주변을 지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레이저로 팍 지져. 왜 지지냐? 죽이겠다는 거죠. 어차피 피를 다 공급을 못해. 그러니까 죽일 놈 죽이고 나는 요만큼만 살리겠다. 황반은 웬만하면 살리고 싶겠죠? 어쨌든 요만큼만 살리고 나머지 다 죽이겠다. 그러면서 이 피를 끝까지 못 보내도 괜찮아. 우리 안에서 산 놈만 쓰자. 이렇게 되는 게 범망막 광응고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도 안 넣었네요. 어쨌든 그러면은 여기는 이거 근데 그 DR이라고 치면 많이 나올 거예요. 미세 동맥류와 면화반이 있으면은 진단을 하고요. 해야 되는 거는 철저한 혈당 관리다. 만약에 얘가 심해서 VEGF가 너무 심해서 신생혈관이 막 분비되고 시작하면 요걸 우리가 증식성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이때는 어쩔 수 없다. 야, 죽일 놈은 죽어라. 그래서 범망막 광응고술을 시행해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철저한 혈당 관리랑 범망막 응고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통은 뭐 이렇게 당뇨가 있다 뭐 이렇게 줄 거예요. 당뇨가 있다. 거기 때문에 진단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고요. 요 신생혈관이 있으면은 범망막 응고술로 보면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제 요게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치료를 할 때 요거를 기준으로 얘가 그냥 철저한 혈당 관리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은 범망막 응고술이 필요한지를 좀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망막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들어봤는데 하는 정도만 돼도 충분히 맞출만하게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핵심 워딩들은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